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 대통령 생일에 개사해 불렸다는 노래가 논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윤비 어천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둔 음악인들을 통해 제작됐다는데요. 이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인들에겐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 노래 안 해주나? 이렇게 응답했다니 더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군 함정 술파티 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는 김 차장인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 정작 부하들에겐 충성을 많이 요구했나 봅니다. 1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에서 설을 맞아 온라인 장터를 통해 다양한 농특산품 특별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공수처가 5시 40분경에 한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일이고, 글쎄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도주의 가능성, 뭐 증거인멸 가능성, 사건의 중대성 이 정도 판단을 한다는데 뭐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뭐 100%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주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일단 범죄 중대성이야 이미 내란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던 사람들 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냐, 이 논리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러니까 수사받으러 오라 그럴 때 안 왔잖아요.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체포영장도 안 가려고 엄청나게 경호처 직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본인이 관저에 계속 숨어 있었잖아요. 그게 기계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것도 도주에 해당됩니까? 당연하죠.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건 증거인멸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 피의자가 수사에 자꾸 나오지 않고 자꾸 숨고 또 그걸 체포로 오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행위를 하면
그건 기계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니까 안 도망갈 거다 이런 논리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묵비권 첫날은 행사를 했고 다음 날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이것도 있죠. 역시 발부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두 가지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몇 번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나 불구속 상태의 관제에 또 들어가 보세요.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럼 법원 판단할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걸 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속 적부심은 많이 들어봤는데 체포 적부심은 이번에 저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네. 이제 체포영장 그 효력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밤 9시까지 네. 이제 늘어났고 기간만 좀 더 늘어난 거고 네. 끝까지 참 이런 모습 보니까 끝까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네. 자,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는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략은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예. 윤석열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불법으로 지금 영장, 불법 이런 얘기한 거 들으셨죠, 영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당화하려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불법으로 하는 거 못하겠어. 수사 못 받아. 조사 못 받아. 이걸 불법으로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프레임을 자꾸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법적으로는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수사기관, 공수처, 그다음에 서부지법,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여기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아니 답변을 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 좋아한다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말을 본인이 거의 90%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하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59분 대통령.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변호인단이 머리를 잘 짜서 어떤 답변을 만드는 것보다 즉석에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원치 않게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아마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 답변 과정에서 또 실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만 꺼내면 정말 두서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절대 맞지 않는. 어제 저도 그 탄핵 심판 2차 변론기 있었잖아요. 헌재에서요. 헌재에서 이걸 저도 1시간 넘게 좀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쭉 나온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다들 보면 경력이 굉장히 또 화려하더라고요. 그 전에 헌법재판관인 사람도 또 변호인단에 있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앞뒤도 안 맞고. 맞아요. 굉장히 좀 이거 3D 직종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대응할 논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 자기의 경력에 어떤 좀 나쁜 그 선을 긋지 않을까. 정말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나중에는 제지를 했잖아요. 이제 앉으시라고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지연 전략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평화로운 계엄이었대요. 그러니까요. 평온한 계엄이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안 맞는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TV 드라마 하는 시간에 TV로
계엄을 선포하는 거 이거 자체니까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게 폭동이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사람들이 이미 국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다. 근데요. 질서 유지. 이미 계엄 선포하고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왔고 군인들은 그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군인들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시간상으로. 예.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예.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추가 자료를 서류로 내겠대요. 서류로.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증거를 대라. 뭐 예를 들면 국회가 무슨 뭐 국적 뭐 혼란스럽고 예컨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국회가 무슨 국헌을 문란시키거나 아니면 뭐 운영될 수 없을 상태에 있었다는 걸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럼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질문과 답변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실수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뭐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뭐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 헌재 심판에서 보니까 제가 보기엔 참 인상적인 장면이 그 포고령 갖고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서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게 반국가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냐 물었는데 여기 아무 대답을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물쭈물쭈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보다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랬던 참 여러 가지 황당한 주장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참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가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후배 변호사들 후배 변호사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 뭐 어디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 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거 갈라서는 거 아니냐. 지금 내탓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과거에 군사정보 시절 예문을 잘못 베껴서 쓴 거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김용현 잘못이다. 거기서 잘못했다.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자 바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사가 착오 없었다. 대통령이 다 확인했다. 또 얼마 전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고 야간 통행 금지하는 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빼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논리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거짓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김용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가능성이 변호인단의 말이 높은 이유는 그걸 그대로 베꼈다고 하는데 거기 지방의회란 말이 들어가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들어가잖아요. 지방의회. 근데 지방의회는 90년대 생겼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은 그 헌법이 고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것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다 알죠. 근데 자기 말을 듣고 지시를 받아서 했던 김용현. 그다음에 최근에 또 헌재에서 발언한 내용, 그 변호인들 발언한 내용 보세요. 그 사령관들 있잖아요, 군인들. 자기 연금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짜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우두머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들을 사지로 또 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관계해서 자기들이 한 거다. 나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없다. 이런 비겁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윤 대통령 생각일까요? 그 변호인단 아이디어일까요? 참.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변호인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면 정말. 도저히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하면 속으로
이거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들것 같습니다. 당연히 들겠죠.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내 입으로 뱉고 있는. 네. 3D 업종인 것 같아요. 3D 업종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참 경호처 얘기가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데 그 생일 축하 노래 있잖아요. 이것도 참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뭐 등등 하고 이것도 있었고 뭐 트렁크 자동차 트렁크에다 뭐 꽃다발 이벤트인가요? 뭐 그런 것도 보도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삼행시 지어봐라 뭐 반려견 선물하고 또 안마를 또 나 이건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요. 너무한 거죠. 지금 정말 이거는 직장 내 이거 괴롭힘이에요, 정말. 괴롭힘이죠. 맞아요. 네. 아니 경호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봐서 윤석열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대통령들 여러 대통령을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경호관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경호관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노래도 보면서 저는요 좀 심하게 그냥 북한인 줄 알았어요. 다 그랬을 겁니다. 예. 김정은인가? 뭐 이런 아니 무슨 며칠 이거 분단위로 계산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84만 뭐 몇 시간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하늘이 내려줬다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 그 김용현 처장이 때거든요 그때가. 예. 당시에는 그 일을 일어났던 생일 축하 파티. 그게 일어났는데 경호원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경호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을 때 그 이제 외부에 가서 녹음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도 뭐 3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출석한 김성훈인가요? 김성훈 차장. 예. 차장의 발언 들어보셨죠? 아니 동료가 생일이면 해줄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런 차원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거의 60평생을 살았는데 동료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학생들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100번 양보해서 해피 벌스데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경호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드리고 예를 들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했다고 이러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제사를 해가지고 제사도 너무 낯뜨겁고 민망스러워요.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고. 예. 자 이제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 체포 이제 구속 영장도 신청됐고 일단락이 좀 되고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지금 헌재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그 전에는 기일을 5번 잡았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어제 이제 끝나고 2번 지났고 다음 주 화목하고 2월 설 때는 쉬고 2월 6일, 2월 4일 이렇게 잡혔었는데 어제 보니까 사흘을 더 잡았어요. 바로 2월 4일, 6일, 그 다음 주 11일, 13일 이렇게 화목 또 잡아가지고 총 8번 기일을 이미 확정을 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그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이거 굉장히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잡으면 어떡하냐. 우리 준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거 다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이제는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범법 그 의혹들. 출국 금지시켜야 돼.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또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대통령 때문에 이제 관심이 조금 돌아섰었던. 근데 명태균 게이트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앞으로 전국을 예상하자면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 이게 한 축이 될 것 같고 명태균과 또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이제 대선도 얼마 안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또 명태균과 또 연관이 있어서 연관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또 큰 또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봐야 될까.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던데 1차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를 2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 말? 예. 제 개인적인 판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속도감 있게 가고 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90일, 노무현 전 대통령 60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60일에서 뭐 70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뭐 헌재 내용에서 다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법적인 처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만 그 여6당은 김건희 야육당. 특검은 계속 야육당은 추진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일단은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윤석열 헌재의 탄핵 결과 여기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자연히 이루어져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또 검찰에서도 알아서 또 계속 수사할 것도 그렇게 같고. 합니다. 예. 네. 중요한 건 탄핵이 중요해요. 이 탄핵을 빨리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정부도 또 국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그때 돼서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럼 이제 그건 폭발력 있게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은 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점으로 본다면 저는 2월 말까지는 탄핵에 집중하고 2월 말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정부에 들어가면 명태균 게이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거든요. 오늘도 뭐 민주당이 몇 개를 터뜨렸는데 그거는 시차를 두고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자꾸 여러 가지가 전선이 확대되면 탄핵에 집중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요거에 일단 집중해서 내란 사건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상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천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장터에서 농특산품 특별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예천군 농정과의 장수진 유통 마케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장수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구 아나운서님. 네. 예천군 농정과 유통 마케팅 팀장 장수진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예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예천 장터에서
특별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먼저 예천군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 장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예천 장터는 청정 예천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판로 확보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고물가 시대에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예천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예천 장터에서는 160여 농가가 참여하고 130여 개 품목, 1,10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상시 이벤트뿐만 아니라 매년 명절을 맞아 특가전을 진행하고 있고 고객 맞춤 세심한 상담과 운영으로 현재까지 13,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2019년 이후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홍보 열심히 하셨네요. 벌써 회원이 13,500여 명이나 되고 이거 꽤 많은 거죠? 회원이 이 정도라는 건. 네, 맞습니다. 예천장터에서 130여 개 품목 그리고 1,100여 개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자, 다양한 상품을 명절에 이제 특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명절 선물 준비하기에 아주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천 장터에서 이번 설을 맞이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나요? 네, 예천 장터는 지금 설을 맞이해 이번에도 1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기간이 좀 넉넉하네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먼저 모든 쇼핑몰 회원들에게 5%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또 품목별로 5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에게는 4,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개별 상담 청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인 혜택이 아주 다양한데 그런데 예천의 농산물들은 정말 맛있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또 특산품도 많고 예천 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천은 소백산이 감싸안고 낙동강과 내성천이 굽이쳐 흐르는 곳으로 청정한 자연과 더불어 토양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예천이 자랑하는 농산물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였을 정도로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예천쌀,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우수한 최고의 고급육 예천 한우, 그리고 소백산맥 중산간지의 일교차가 큰 곳에서 생산되어 저장성과 당도가 높아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예천 사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 획득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천의 참기름, 임금님께 진상된 명품 꽃감 은풍준시, 꿀, 잡곡류, 식초, 또 표고버섯, 전통주 한과, 그리고 또 전국 최고 누에의 고장에서 생산된 예천 양잠 산물 등과 예천 청양 풋고추를 비롯하여 참외, 또 수박, 토마토 등 계절 상품까지 수많은 종류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숨차시죠? 네. 너무 많아서 유명한 게 예천 쌀, 예천 한우, 예천 사과 이게 금은 동메달이군요. 이게 세 개 먼저 자랑을 해주셨고 또 이 참기름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예천 참기름, 은풍준시 뭐 최고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몇 가지라 그랬죠? 한 1,100여 개의 품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이 많은 상품들을 예천 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 그리고 할인 혜택도 상당히 커서 좋은 구매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천 장터에서 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천 장터는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어서 집에서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예천 장터를 검색하신 후 예천 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또 다양한 상품들을 확인하고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또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천군에서 관리해서 또 신선하고 품질도 뛰어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예천 장터가 이번 설맞이 행사 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천 장터는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및 추석 명절 이벤트, 5월 가정의 달, 또 농산물 축제 연계 쿠폰 이벤트,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뿐만 아니라 불금 깜짝 쿠폰 등 특가 행사나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이번 기회에 회원 가입하셔서 이벤트 안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천장터에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외에도 예천군에서는 예천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예천군에서는 예천 장터와 농산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또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집중 시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설맞이 특반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우편 발송하고 출향기업인 대상 맞춤형 오프라인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또 이런 노력과 더불어 예천 장터에서는 지난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사전 구매 기간 동안 주문 금액의 15% 할인 쿠폰을 발행해서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렇듯 농민들과 예천군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천의 농산물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예천의 농산물이 점점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천 농산물 그리고 예천 장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청취자 여러분, 온라인 예천 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손쉽게 선물 구입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군이 보증하는 예천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4일까지 일주일 남았군요. 딱. 예. 예천 장터 쭉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장수진 유통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갑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 어떤 걸로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집행됐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모두 이 법적인 절차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남도 관저에서 체포되어 나온 이후에 공개했던 이 국민께 드리는 글,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체포대에 나올 때 네. 국민께 드리는 글도 공개를 했고 영상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상 그게 한 2, 3분 정도 짧아서 그거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네. 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게 딱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국민께 드리는 걸 이게 꽤 길다 그래서 저도 이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오늘 좀 확인을 해보죠. 그 전체적인 내용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계엄은 국가체제를 흔들려는 세력과 손잡고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야당의 독주를 막고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 전체적인 맥락을 뭐 조목조목 이 순서대로 요약을 해보면 이 본인이 탄핵 이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 이 그동안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느라 이 본인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난해 이 최대 수출 실적 달성과 같은 이 성과를 냈는데 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보니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본인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만 열심히 하느라 그동안은 잘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너무 일에만 빠져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동안에. 네. 예.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신념으로 직을 수행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세력이 국내에도 있다. 이들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을 네, 지칭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거대 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이고 이 부정선거를 선관위 역시 은폐하고 있다. 네,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해서 부정선거 진상을 알리려고 했던 목적이었고 계엄 역시 통화적으로 진행이 됐고 철회가 됐다. 그래서 탄핵 자체가 사기 탄핵이고 이 사법체계도 무너진 이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필로 넉 장의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쭉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 그동안 누누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온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한 건데 여기엔 뭐 가짜 뉴스와 거짓말이 뭐 대부분이어서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이고 뭐 얘기할 가치도 없을 것도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글을 쓴 배경에는 본인 생각도 있겠지만 이 생각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을 향해서 이 본인과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뭐가 틀렸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일부의 그 자신을 지지자들 향해서 그렇게 발표한 그런 자필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자, 천용길 평론가께서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또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도 있지만 특히 이 국민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외교관계,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매우 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위험한 인식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 인용을 그대로 해보면 이 그동안 이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허위 선동의 심리적,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이 정치전, 또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이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국내 내부가 아니라 이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가운데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국가가 있고 이 전술이 국내에서도 이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허위 선동 또 선거 개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어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헌법재판소에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를 언급하면서 이 중국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국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체제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깔고 있으면서 선거 조작 역시 부정선거 역시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이 반국가 행위를 한다. 이 반국가 행위는 중국을 이롭게 하고 이 중국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 국내에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거대한 음모론, 그러니까 입증이 가능하지 않는 음모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 또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외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크게 작용했다. 알고리즘에 의한 친일 쿠데타는 세계적으로도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신용도를 낮추는데도 매우 위험한 대목이라서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첫 손에 꼽아주신 게 바로 이렇게 허위 선동, 가짜 뉴스에 의한 허위 선동, 중국 개입 뭐 이런 거가 되겠고. 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가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이걸 내려뜨리게 되면, 낮추게 되면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간과하고 있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 허위 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적대시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누누이 주장되온 그 부정선거 논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상당 부분 할애했던데 글쎄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부정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지자들을 선동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예. 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글을 보면 부정선거 관련한 이 문단이 한 4문단이나 나옵니다. 때문에 지지자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 검찰총장을 지낸 오랫동안 검사로 일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서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만약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서 이 살인 사건이 없었고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범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망사건 수사를 하는데 인과관계나 증거 없이 저 사람이 살인자니까 계속 저 사람을 잡아서 수사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게 강압적이고 이 망상적인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수사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고 또 처벌까지 해야 되는데 앞서 언급됐던 부정선거 의혹은 대부분 이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법원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 선관위원 그리고 선관위원장, 대법원장 역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참 정말 풀리지 않는 참 의문이 왜 이렇게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을까? 혹은 빠져 있는 척하는 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대통령이. 네, 아마 오늘 연이어 좀 보도가 됐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직원들이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개사에서 불렀던 모습. 오늘 한참 다뤘어요, 그 주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왜 이 본인의 지지도가 낮은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 의석수를 적게 확보하고 패배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좀 직언을 하거나 하는 이 참모들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진 이유는 결국 부정선거가 아닐까.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이나 공적 신뢰 체계가 좀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사실 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지속해서 또 수익을 내고 정치적 권위를 얻는 유튜버나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 정치인 역시 정말 이 생각에 동조한다기보다는 이 본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너진 체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평화계엄이었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게 아니라 이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받아서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받아서 돌파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방안들은 매우 많은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이 본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 국민들 이외에는 이 국민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만 이 국민이라고 하는 기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참 의아스러운 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이 이제 또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참 의문스럽네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정당 지지율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무당층이 1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36%에 머물렀고 이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 34%에서 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봐야 할 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8%, 민주당이 37%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보층, 보수층에서 이 지지도가 확연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을 때 중도층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현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0%인 반면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가 여전히 48%입니다. 아, 정권 유지가 40, 정권 교체가 48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현재 국민의힘에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자 역시 조기 대선은 좀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역전 현상과 경합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탄핵된 이후에 우리가 더 결집해야 된다. 일정 부분 이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과표집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여기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잘못을 놓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감에서 나오는 보수층 결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